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 어느덧 만 4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종전 협상은 당사자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물론 미국, 유럽 각국까지 얽혀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10분 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4년 11월 도널드 트럼프가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내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종전 협상에 급물살이 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키스 켈로그 예비역 육군 중장을 우크라이나 러시아 특사로 임명하고 즉각 행동에 나섰습니다. 2024년 11월 19일 미국과 러시아가 비공식적으로 협의한 28개 조항의 평화안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영토 문제입니다. 도네츠크주에서 우크라이나가 철군하고 중립적이고 비무장인 완충지대를 설치한다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러시아가 약 4분의 3을 점령하고 있는 이 지역을 사실상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둘째, 한국식 DMZ 구상입니다. 도네츠크부터 남쪽 자포리자, 헤르손 지역까지 휴전선 전체에 비무장지대를 설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DMZ처럼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양측이 각각 일정 거리 후퇴해 완충지대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셋째, 나토 가입 제한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장기적으로 제한하거나 포기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평화안은 러시아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됐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반발은 당연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당사자인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미국과 러시아가 단판을 짓는 형태로 진행됐다는 점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벌어지고 있는 만큼 우크라이나가 협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거센 반발로 2024년 11월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 유럽 우크라이나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를 거쳐 28개 항목이 19개 항목으로 축소된 수정안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공은 다시 러시아로 넘어갔고 러시아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2024년 12월 2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스티브 위코프 미국 중동 특사 등이 모스크바에서 종전안을 협상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미국의 제안에 부분적인 수용 의사만 밝히며 결론을 미뤘고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12월 4일부터 미국 플로리다에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사흘 연속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특사인 스티브 위코프와 제러드 쿠슈너, 우크라이나 측 협상 대표인 루스템 우메로우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와 안드리 흐나토프 총참모장이 참여했습니다. 협상의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쟁 종식과 전후안보체제 구축 방안,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및 장기 회복 프로젝트, 지속 가능한 평화 유지를 위한 안보 보장 조치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양측은 종전의 실질적 진전 여부는 러시아의 태도에 달렸다는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한반도 비무장지대는 1953년 정전 협정으로 설정된 완충지대입니다. 군사분계선에서 남북으로 각각 2km, 총 4km 폭의 지대로 군사활동이 금지돼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제한된 DMZ 방안도 유사한 구조입니다. 도네츠크부터 자포리자, 헤르손 지역까지 휴전선 전체에 설정하고 한반도 DMZ처럼 면밀히 감시하며 중립적이고 비무장인 완충지대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식 정전 구상에 일관되게 반대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와 한반도 상황은 다르다는 것이 그의 입장입니다. 거부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영토 양보 문제입니다.
젤렌스키는 영토를 양보할 법적 권리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우크라이나 헌법상 대통령이 영토를 포기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안보 보장 부재입니다. 한반도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에는 그런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셋째, 국민 여론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난방도 물도 식량도 없이 겨울을 맞이하고 있지만 영토 포기에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데이비드 이그네이셔스 칼럼니스트는 한반도 모델로 처리할 수 있다. 남한은 오늘날까지 한반도 전체의 법적 권리를 주장하고 북한도 같은 주장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는 70년 이상 정전 상태를 유지해왔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도발과 긴장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같은 상황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025년 2월 24일 개전 3주년을 맞아 젤렌스키 대통령은 평화를 위한 5대 핵심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억지력 강화, 외교적 지지 확대, 러시아에 대한 국제적 압박 강화, 안보 협정 체결, 자주적이고 강력한 유럽 안보 구축 등입니다. 이 중 안보 협정은 이미 28개국과 체결을 완료했습니다. 젤렌스키의 핵심 입장은 명확합니다. 나토 가입이 확정되면 일부 영토는 향후 협상을 통해 되찾겠다는 것입니다. 영토 수복보다 나토 가입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으며 나토 가입만이 우크라이나 안보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나토 가입에는 3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첫째, 분쟁, 지역 존재입니다. 나토는 분쟁 지역이 있는 국가의 가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둘째, 트럼프의 반대입니다. 2025년 2월 26일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이절하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셋째, 러시아의 강경 입장입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포기하는 게 협상의 전제 조건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도 지금은 평화 프로세스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 증가에 대해 더 많이 논의해야 한다며 사실상 거절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협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주요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영토 상실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20%를 점령 중입니다. 둘째, 심각한 병력 부족입니다. 2022년 이래 무단 이탈 25만 5천 건, 탈영 5만 6천 건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2025년 첫 10개월 동안에만 약 16만 2,500건의 무단 이탈과 2만 1,600건의 탈영이 기록됐습니다. 셋째, 부패 스캔들입니다. 젤렌스키의 최측근인 안드리 예르마크가 부패 의혹으로 사임하는 등 정권의 정당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넷째, 인구 감소입니다. 2025년 초 현재 우크라이나 인구는 3,100만 명으로 독립 당시 5천만 명에서 크게 감소했습니다. 다섯째, 쿠르스크 전선 실패입니다. 2024년 8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일부를 점령했지만 북한군 참전으로 점령지 40%를 다시 빼앗겼습니다. 러시아도 지쳐가고 있지만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을 불러들일 만큼 병력이 소진됐지만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령하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서방의 전쟁 피로도를 기다리는 전략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서방 진영의 분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 축소를 원하고 있고 유럽은 미국 없는 전쟁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2025년 2월 24일 유엔 총회 러시아 규탄 결의안에서 미국이 반대표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은 현재 교착 상태입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8개항이 19개항으로 수정됐지만 러시아가 거부했고 한국식 DMZ 구상은 우크라이나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나토 가입은 미국과 나토가 거부했으며 유럽 주도 안보 보장은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평화는 단순히 총성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안보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진행 상황을 전해드렸습니다.